네, 안녕하십니까. 홍익 이주연입니다. 자, 2025년 2월 9일 일요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일단 먼저 돌아보면 크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차례 출렁거림도 있긴 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도 20조로 증가하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돌파 구간에 있거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일단 신고가 흐름으로 들어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굉장히 이제 분산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그동안에 이제 못 올랐던 좋았던 이런 섹터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잘 가던 섹터들도 순환 돌면서 이렇게 다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인데, 지수는 사실 금요일 날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장인 것 같아요. 매매할 만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고,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도 시장이 그래도 안정을 좀 찾다 보니 괜찮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딥시크발 이슈가 한번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또 관세 관련해 가지고 더 문제가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지난주에도 요 이슈 때문에 한번 출렁했다가 다시 또 자리를 잡아가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반복이 되었었는데, 미국장에서 트럼프가 다음 주 상호 관세를 하겠다라는 발표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호 관세라는 게 뭐냐면, 니네가 우리한테 관세를 부과하는 거 우리도 니네한테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형태인데, 요게 이제 나오는 얘기는 자동차 쪽으로의 관세를 좀 많이 부과받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FTA로 미국 차들 관세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요 이슈가 나오면서 좀 안 좋은 그림들이 만들어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장 전에 1시간 전에 이제 고용 데이터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거 나오고 일단 해석이 조금 엇갈리는 그런 상황의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1월에 이제 발표되는 고용지표는 작년치에 나와 있던 것들을 수정을 해서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에서 좀 수정이 되는 그런 형태로 나와주는데, 그걸 떠나서 이제 이번에 나왔던 농부를 제외한 그 고용 요중에서 기대치를 이제 하회하는 그런 지표가 발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좀 안 좋았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거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 갖고 경기 부양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요게 하나의 어떤 증시에는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는데, 요게 또 지표 나온 것들 중에 보면 페이롤이라고 해서 이제 임금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고용은 좀 줄었는데 임금이 늘어났네. 그 임금이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씀씀이가 지속될 수 있고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소비가 이렇게 계속 많이 일어난다라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을 거야 라는 관점에서 이 페이롤이 상승하면 금리 인하에는 부정적입니다. 금리 인하 그래 결국 못하겠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냥 두 가지의 어떤 상충된 그런 이슈가 하나의 지표로서 이렇게 고용 지표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초반에는 상승하는 흐름, 그러니까 이제 고용이 좀 안 좋았어. 그럼 금리 인상할 수 있겠네 라는 관점 상승하다가 요게 이제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다음 주에 발표를 할 거다라는 예정 때문에 쭉 밀려버리는 그런 형태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금요일 날 좀 많이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여기 또 이제 나왔던 뉴스들이
1년간 미시간 이제 대학에서 나온 거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향후 물가가 이렇게 상승될 거야라는 그런 기대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이 금리 자체가 잘 내려가지 않고 내려가더라도 다시 빠르게 튀어 올라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1% 정도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게 14년간에 5번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해요. 팬데믹 수준이 2.3에서 3% 정도를 굉장히 크게 상회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튀어 올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었고 11시 반 좀 지나서 장 시작하고 한 12시 가까이 됐었나요? 카시칼리 이제 미니애폴리스 여는 총재가 인터뷰하는 거 CNN에서 이제 나왔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2% 목표치에 근접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연말까지 금리를 완화한다, 인하 전망이다. 라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또 연준 쿠글러 이사,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아직 확실하게 잡힌 건 아니니까, 요거는 또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충되는 이야기 발언들에서 결국 이제 쿠글러 이사가 얘기한 부분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린 거죠. 결국은 상호 관세 발표에 대한 부분들, 이 관세 전쟁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이 여기에 시장의 인플레이션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아직은 모른다라는 그 부분이 이제 무게에 더 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결국 나왔던 이슈랑 거의 비슷한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볼만한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상대적으로 이제 M7에 대한 실적, 이게 이제 계속 좋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요번에 약간 가이던스 자체가 하향된다든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아직 돈이 벌리지 않는 AI 쪽에 과도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걱정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M7 다 빠졌습니다. 다 빠졌는데 여기 엔비디아만 엔비디아가 그래도 좀 선방했다. 0.9%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러면 좀 반도체 섹터들이 금요일날 좋았는데 요것도 나쁘지 않게 선방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게 희망사항이죠. 이게 희망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거는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될 거니까. 그리고 보시면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의 어떤 월마트라든지 대부분 다 하락했어요. 112 정도 선방하는.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은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약조정 정도를 여기는 받았는데 그나마 시장 대비 좀 선방을 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 방어 섹터도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고 정말 그 방어해주는 성격 정도. 텔레커뮤니티 서비스 이런 거, 통신사, 그다음 유틸리티, 그다음에 에너지 이쪽이 이제 조금 방어를 해주는 모습으로 끝났죠. 그래서 소비재 쪽도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갈지 아니면 이게 연속성 있게 갈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 흐름 차트 기술적으로 이제 한번 살짝 보면요. 여기 지금 전고점 다우존스 같은 경우 45,000포인트 전고점을 요번에 돌파 시도를 했다가 조정받았는데 여기를 지금 다시 재돌파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고점을 조정 이후에 올릴 때 돌파 못하고 거기서 저항을 받아버리는 모습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넥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단을 생각해 보면 바로 요 구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는 61선 요게 이탈이 나오면 안 좋고 조금 더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기는 일단 44,000이나 20선 부근 요런 데는 지켜주는 그림에서 다시 방향을 잡아간다든지 위로 하는 그림이 만들어져야지 좋고요. 만약 이 넥라인을 깨게 됐을 때는
조정폭이 좀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나 여기까지 이제 조정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열어놓고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조금 고점권에서 돌파 못하고 밀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현금 비중을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는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좋다. 지금 최근 그 이후에 이제 좀 장이 괜찮은 흐름이 나와서 또 까먹고 만들어 놓지 않은 분들 있으실 수 있는데,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뭐 내 가진 돈의 전부를 투자해서 항상 수익이 난다라면 뭐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걸 지켜내는 거고, 그 다음에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나더라도 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손실이 나더라도 덜 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증시가 조정을 받았을 때 또 공략할 수 있는 기회들 분명히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뭐 이러다가도 쫙 올려버릴 수도 있겠죠. 올려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큰 흐름상에서의 추세는 여전히 유지 중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죠?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어떤 불확실성,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고 올라오면서 그 우려했던 그게 이제 현실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이제 맞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갭 하락했다가 반등 줬다가 여기 갭 하락했다 반등 줬다가 또 갭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죠? 월요일 날 저녁에 여기 갭 하락해갖고 여기를 지켜낼지 아니면 깨고 내릴지, 이게 어떻게 될지 이제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상승 흐름으로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 만들어질 때까지는 좀 조심하면서 그렇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상단의 저항을 돌파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전저점은 한번 지켜줬어요. 19,200포인트. 나스닥은 요 가격단을 일단 지켜내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하다가 결국 위로 뚫어내면서 어떤 모멘텀 받아갖고 갈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또 강한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돌파했다 밀리고 돌파했다 밀리고 하면서 지금 이런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의 다음번 조정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이 지금 보시면 이 고점을 갖다가 이게 낮추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이제 낮추는 형태로 이 트렌드로 이어갈지 아니면 이걸 깨면서 이렇게 조정이 좀 크게 나올지, 여기 이제 갭 구간이 있는데 그렇게 될지, 59,000포인트까지 조정이 나오는 그림이 될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5일선을 자꾸 이제 돌파했다가 바로 깨버리고 돌파했다 바로 깨버리고 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지금 그렇게 쏙 좋지 않다. 방향을 확실하게 딱 돌려서 저항단 돌파하고 추세가 잡히는 단기 추세가 잡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조심하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고용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전망치보다 이제 하회를 하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사실 4%대 그 실업률 굉장히 좋은 거죠. 경기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물가가 잡히냐 안 잡히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결국은 물가가 잡혀야지 금리 인하가 가능한 거고,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라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세 때문에 이제 물가가 안 잡힐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앞으로 향후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게 지표로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 증시가 막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박스권 흐름이나 조정을 이렇게 받는 형태,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뭐 빅테크들이 이제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흐름들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떤 개별주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장은 약간의 박스권 흐름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리고 어떤 개별주 단에서의 매매 전략 뭐 한번 생각을 고민을 해보고요. 근데 뭐 우리나라 증시 계속 지금 개별주 장세, 테마주 장세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뭐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흐름과 뭐 크게 달라질 거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여기서 조금 더 그때 어떤
이슈들, 모멘텀에 따라서 좀 그렇게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M7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3%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정을 받으면 증시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얘네들이 상승이 나오면 증시가 좋을 수밖에 없는, 정말 너무 비중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순이익률이 32%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그 32%의 순이익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들의 자금 쏠림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는데, 이들을 빼고 S&P 500을 봤을 때는 나머지 기업들 대부분 평균적으로죠. 평균적으로 순이익률이 4%대더라. 그래서 저들이 무너지면 이 시장을 받쳐주거나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요거 뭐 지난주부터 일어난 일이죠. 딥시크 이슈. 요거는 사실 이제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그죠? 뭐 여기저기서 다 사용 금지 뭐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아직 뭐 확인이 안 돼서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그죠? 뭐 엔비디아 기술을 오픈 AI의 기술을 갖다가 챗GPT 기술을 뭐 훔쳐갔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한 3, 4일 지나니까 싹 소멸되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3일 정도 지금 AI 그래도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근데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어디로 옮겨 탔냐 하면 지금 샘 알트먼 한국 오면서 그 이슈가 다시 터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AI 쪽은 계속해서 시장의 메가 트렌드로서의 그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찐시황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그 흐름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반도체 쪽도 결국은 여기 지나가는 바람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아무튼 뭐 증시가 지난주에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관련돼서 보면 2월 3월에 푸틴과 트럼프가 미팅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전화 통화를 하게 될지 아니면 실제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미팅이 잡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젤렌스키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이제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시진핑이랑 이제 뭐 취임 사흘 전에 통화하고 나서 취임 이후에 지금 아직 통화를 안 하고 있는데 급할 게 없다.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관세 때리고 10% 관세 때렸죠. 미국에서.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지금 10일 날부터 관세를 때릴 거다라는 게 정해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 그것과 또 맞물려 가지고 이 관세 전쟁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다음 주에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뭐 요 이야기 드린 거 상호 무역 전쟁 격화 가능성, 캐나다 멕시코는 일단 협상이 됐습니다. 그죠? 30일 이후에 요거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반등 나왔잖아요. 근데 대중 관세는 4일날 10% 그냥 떼어버렸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중국도 그에 이제 대응한다고 석탄 원유 15%, 그 다음에 농기구 차량 뭐 이런 거에 10% 보복 관세를 때렸거든요. 근데 어차피 중국에서 뭐 미국 차 안 팔리는 거는 마찬가지고, 농기구는 그래서 미국에서 농기구 뭐 그렇게 중국에 판매가 많이 되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농기구 관련 회사들에게 좀 긍정적인 요인인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들었는데, 어찌됐든 큰 물줄기는 이렇게 주목해 볼 만한 이슈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새로운 거, 뭐 새롭다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나와 있던 이슈인데 조금 더 이게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결국은 종전, 유럽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과 그 다음에 요게 관세 전쟁, 이렇게 두 가지를 압축을 해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AI는 그러면 이제 끝난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떤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뭐 나머지들이 일단 조정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이 말씀드렸던 이 두 개가 이제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수급이 글로 쏠리게 되면 이쪽은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국장에 제가 거래 대금이 20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장이 거의 바닥권 내려갔을 때 13조였거든요. 그래서 이 20조 거래 대금 터진 거 지금 거래 대금은 굉장히 좋아요. 연초기도 하고 뭐 그런 효과들은 있겠지만 거래 대금이 20조에서 24조 정도 터지면 정말 괜찮은 장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장중에 이렇게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 몇 안 되시겠지만 정말 종목들 세게 강하게 그다음에 주도 종목이 세게 강하게 올라가는 것들 그러니까 주도 종목이라고 하는 게 시총 가벼운 것들이 막 그렇게 팍 터지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들도 있겠지만 많이 올라가지고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시총도 크고 거래대금이 엄청 크게 나오는 것들이 계속 그렇게 크게 터지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럼 로봇 섹터 같은 게 이게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유리기판과 로봇 이거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추가하는 게 재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유니온이라든지 이 관세 전쟁 관련 종목들이 지금 차트가 바닥권에서 이제 박스권 돌파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갑자기 또 서로 합의해갖고 악수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조금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그러면 조금 들어가더라도 비중을 뭐 무역 분쟁 관련 종목들은 조금 적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재건은 사실 지금 확고합니다. 그죠? 뭐 무기를 갖다가 일단 우크라이나에서 말 안 들으면 끊어버릴 거고 그러니까 푸틴이 말을 안 들으면 우크라이나에다가 전폭적인 무기를 지원을 해줘버릴 거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어떻게든 지금 뭐 미국 앞에서 깨갱하는 소리를 내면서 악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 재건은 제가 뭐 계속해서 얘기 드렸지만 내리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지금 신고가 다 갔습니다. 그죠? 뭐죠? 그 전진 로봇 전진건설 로봇인가? 그거 이제 상한가 갔고, 대동기계, 그것도 역사적인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것들, 뭐, SG도 괜찮은 흐름 속에 있고, 뭐, 유니온, 뭐, 다른 그 재건주들 대부분 다 괜찮은데, 일단 그 시총이 좀 작은 것들 내에서도 보면 실적이 괜찮고, 밸류적으로 부담 없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가 아래에서 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러한 뭐 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더 가냐 못 가냐 이 차이인데 저는 이제 시장의 거래 대금도 커져 있고 그래서 충분히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고요. 이 이슈가 이제 많이 다가와 있는 일정이 이제 많이 다가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관점도 괜찮지만 조금 여유 있게 단기적으로 뭐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뭐 길게는 한 2주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물론 뭐 위에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고정관념만 없으시다면 충분히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업 내용이 조금 건실한 것들 기업 내용을 봤을 때 조금 편하게 보유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이제 HD 현대건설 기계나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음봉으로 눌림 나올 때 관심을 가지시고 분할 매수 조금 이어가 보시고요. 손절을 뭐 정확하게 좀 잡아놓고 보시고 손절 기준이 없다 하시면 뭐 10% 이상 손실 나는 거를 그냥 방치하지는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도 지금 신고가 갔죠. 지난 시간들부터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나서 유리기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또 한 차례 이제 눌림을 겪었는데 위에서 막 그 모아가면 될까 뭐 얘기했던 분들 많으시죠. 60% 넘게 올랐었는데 조정 나올 때 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항상 조정 나올 때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시세가 이렇게 또 올라온 걸 다 누리고 계실 거예요. 필옵틱스도 지금 그렇고 뭐 램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카페에 이제 관심 종목들은 제가 올려드렸었죠.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SKC가 수혜를 보는 뭐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고 그 다음에 장비 관련주 필옵틱스 그 다음에 YC캠 같은 소재 관련주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정도는 관심을 갖고 보면 좋다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뭐 필옵틱스는 신고가고 이제 YC캠도 여기 뭐 급등을 했다가 이제 도지로 좀 쉬었는데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 신고가 바라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
AI라는 트렌드에서 이게 유리기판은 전력을 소모하는 거를 줄여줄 수 있다라는 그 트렌드, 그 스토리는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됐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접근. 근데 이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그러니까 뭐 손절을 명확하게 좀 잡아놓고 뭐 그렇게 가셔야 되겠죠. 위에서 추격 매수 올라갈 때 급등할 때 딱 자기가 정확하게 돌파 자리라든지 뭔가 기준이 있으면 그것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사놓고 그냥 이거 뭐 메가 트렌드고 하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지. 그러기에는 주가가 많이 떴다라는 겁니다.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매매 관점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아무런 기준 없이 질러놓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고요. 로봇도 뭐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로봇이 계속해서 좀 갈 것 같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우상향 흐름을 계속 그리고 있는데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 갱신하고 그리고 나서 40에서 50%가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닥주에서 우리가 턴하는 것들 찾아갖고 매수를 해서 또 40, 50% 먹는 거나 그렇게 이제 신고가를 가는 구간에서 공략을 해서 40, 50%를 먹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기준이 되는 저점을 이탈한다면 손절을 해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턴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저점을 깨고 추세를 무너뜨리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어디서 공략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기준을 잡아놓고 공략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결국 밑에 있냐 위에 있냐는 그냥 내 마음속에 병이 있는 거지 본질은 똑같다.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안전하다라는 생각 뭐 이런 거 가지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뭐 한 중수분들 올해 더 하시고 더 많은 고민과 고찰을 해보시면 거기에 대한 생각은 사라지지 않겠나. 안전한 주식은 없고 결국 그런 것들도 시장이 안 좋든 뭐가 안 좋든 간에 깨고 내려가면 손절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종목이 실적이 좋아서 샀는데 다음 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준 대응에 대한 기준만 명확하게 잡고 가면 뭐 시장의 어떤 그 이슈 트렌드에 따라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명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일단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상향 흐름이고 많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면 90명의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10% 돈을 벌거든요. 이게 주식장인데 대중이 가는 방향대로 가가지고 돈이 계속 벌리냐. 글쎄요. 이거 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고가 가는 거 장이 좋아지고 거래대금이 좋고 그런 걸 떠나서 항상 장이 안 좋을 때도 작년에 장이 안 좋을 때도 조선 섹터는 신고가에 들어갔었고 헬스케어는 신고가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 구간에서 매매를 했다라면 40, 50% 수익들이 충분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2,600개 종목 중에서 바닥에서 턴하려고 하는 것들이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시장에 지금 어떤 수급이 관심이 사람들의 인기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매수 대기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반등이 나오고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준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도 금요일날 신고가 흐름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추격 매수 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눌리는 구간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할 것인가 내 의도대로 안 갔을 때 그런 걸 명확히 하시면서 그런 것들 분할 매수하시고 비중 관리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연습을 하면서 그런 구간에서 내가 공략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리스크는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걸 고민을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방법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바닥에서 이렇게 이제 박스권 돌파하는 뭐 이런 우량한 기업들도 관련돼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재건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위에 있는 게 부담스럽다 하면 밑에서 이제 턴하는 것들 해서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춰서 무거운 종목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면 지금 전력 설비들이 수급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상당히 안 좋아지면서 지금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딱 꺾이려고 하는 약간 그런 시점에 있거든요. 이거 대장주가 HD 현대일렉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일렉의 추세가 꺾이는가 요거 진짜 잘 보셔야 되고요. 지금 중요한 지지라인인데 여기서 반등이 탁 나와주면 괜찮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 이쪽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 중이신 분들은 뭐 괜찮겠지만 크게 수익 중이신 분들은 위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좀 기민하게 대응하시고 조선 섹터 지금 주도 섹터로서 한동안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 한화오션은 여전히 5일선을 올라타고 좋은 흐름이 나오고는 있지만 요 5일선을 이탈하거나 11선을 이탈한 시점이 오면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나머지 어떤 조선주들의 흐름을 보면요. 지금 조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존의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향도 사 꺾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요 대응을 좀 잘 하셔야지 지난번에 이제 반도체 고점에서 물리거나 2차 전지 고점에서 물리거나 뭐 이런 그림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조정을 또 뭐 조선이나 실적이 이제 계속 좋아지는 거니까 근데 이거 2년치가 아니라 뭐 3년치, 4년치 땡겨서 올라온 것들도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가격적인 메리트, 그러니까 시총이 다시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고 미래에 대한 실적은 계속 전망이 유지가 된다라면 조정 이후에 또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 조정 폭이 굉장히 클 수 있고 기간이 굉장히 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응을 잘 해야 된다. 특히나 위에서 비중을 많이 실은 분들은 그런 것들 더 기민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좀 강했던 것들 실적 발표 지금 나오면서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에서의 시세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밑에서 턴 나오는 것들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뭐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이 나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뉴로모픽이라든지 팹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시세가 그런 것들은 더 세고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잘 보시고 반도체 쪽은 소재 관련주들이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비도 지금 HBM 때문에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소재 같은 경우는 실적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그 실적이 뭐 크게 데미지를 안 입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시장 때문에 많이 빠져있던 소재주들이 그동안 많이 밀려있고 이제 막 돌리려고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바닥을 잡아가는지 여부를 잘 보시고 뭐 그런 구간에서 투자 관점으로 밸류 대비해서 싸져 있는 것들은 공략해볼 만하니까 그런 거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헬스케어는 뭐 알테오젠 흐름이 양호하다라면 저는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거고요. 좀 작은 기업들, 시총 작은 것들 밑에서 이제 막 거래 대금 없는 것들 이런 것들 또 헬스케어가 강한 날은 파닥파닥파닥거리면서 새로 올라올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또 가벼운 종목들, 대금 없는 것들 여러분들 그런 데 들어가서 고생하지 마시고요. 딱 추세가 잡혀 있는 것들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 왔을 때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여기 드린 거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도 조선 섹터, 지금 전력 설비 이쪽이 수급적인 부분이 좀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대장들은 여전히 지키고 있지만 뒤에 따라오는 종목들이 방향이 좀 꺾여 내려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면서 보자. 그리고 다음 주에 뭐 유리기판, 로봇, 제건 로봇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게 계속 어떻게 갈지는 일단 대장주들의 어떤 추세적인 상황, 5일선 타고 올라가니까 5일선 이탈 나오는지 그런 거 보면 되고 재건이나 아니면 이제 유니온처럼 그 히토리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관세 전쟁, 무역 전쟁 이런 거 일어나면 움직였던 것들, 그런 것들 시장 좀 조정 나올 수 있는 환경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것들이 요번에 또 똑같이 다음 주에 뭐 금요일 장이 안 좋았으니까 뭐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의 그 상호 무역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계속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간다라면 요쪽 테마도 뭐 한 주 정도는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건과 유니온이 조금 그나마 지금 시점에서 괜찮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까지는 유리기판 로봇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모르죠. 새로운 섹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거. 새로운 게 뭐냐면 시장이 하락 출발하고 안 좋은 흐름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작년 여름부터 해갖고 12월 달까지 안 좋았지만 헬스케어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죠? 조선도 마찬가지로 좋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장이 좀 조정을 받더라도 추세적으로 강한 흐름들, 시장의 중심에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이 크게 빠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뭐 섹터가 나오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것들에서 돈이 빠져서 또 그리로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뭐 딱히 뭐 이쪽 섹터가 더 갈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별주 장세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이 이제 뭐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좀 더 강한 추세를 만들고 있다든지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안 빠지고 잘 버텨낸다든지 아니면 빠짐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것들 그런 것들 내에서 단기적인 뭐 전략을 좀 잡아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선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나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뭐 현금 어느 정도 지난 시간에 40%는 확보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우량한 종목들 지금 시장 때문에 빠져 있는 거라면 어느 시점에서 돌리는 시점에 내가 분할해서 좀 들어가야 될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으로 잡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좀 다음 주는 전략을 한번 짜보시고 뭐 옵션 만기도 있기 때문에 썩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매매할 종목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추격 매수 급진적으로 이렇게 뇌동으로 막 달라붙거나 뭐 그러지 마시고 차분하게 어떤 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이슈를 받고 부각을 받고 하는데 그런 종목들에서 딱 공략해야 되는 포인트들 보일 때만 좀 공략을 해보시고 비중을 좀 적게 해서 연습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 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방법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찐시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